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실까요? 현재 이 콘텐츠를 만들 거고요. 지금 사진이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고 콘텐츠도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죠. 반응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인 반응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글씨를 브라우저를 줄여들게 되면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아지지만 작아지는 건 뭐 표현하기 쉽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작게 되면 이미지는 그대로 크기인데 글씨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레이어 변화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콘텐츠가 나온다. 지금 해상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그재그 콘텐츠가 나오고 그리고 줄어들면서 이미지는 고정이면서 글씨는 줄어들고 글씨는 두 줄, 세 줄 그 이상 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이하로 해상도가 줄어들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디자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이미지는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지그재그 배치를 할 거고요. 글씨 똑같이 하진 않을 겁니다. 우선 중요한 것들이 이 글씨에 대한 표현보다는 배치의 표현 그리고 해상도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 해상도에 맞는 레이아웃 변화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다. index.html 하나 만들었고요. CSS 하나 연결시켰어요. 폴더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미지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놓았습니다. 자, 저 세 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은 전체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는 랩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ulli라는 데이터의 리스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질문당 하나의 대답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로 구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미지 배치와 텍스트 배치가 있어요. 이미지는 고정이고 텍스트가 유연하게 바뀌거든요. 플렉스로 한번 제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우선 클래스 넣어볼까요? 클래스에서 img 리스트라고 하고 img 리스트에 이미지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이쪽으로 이미지 배치하게 될 거고요. 이미지는 img 요소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줄어들면서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img 리스트에서 텍스트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긴 텍스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텍스트에 대한 컨텐츠들은 다 동일하게 만들 겁니다. 다 동일하게 해서 좀 글씨 길 수 있게 해서 몇 가지 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3번 반복되잖아요. 복제하기, Alt Shift 방향키 해서 복제하시고 원하는 이미지로 각각 수정을 해볼게요. 마지막 거는 SVG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li의 하나의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지그재그로만 달라지는 거고 패턴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있다. 이미지는 가로 크기가 고정이고 텍스트는 해상도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두 줄이 될지 세 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만 제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미지 각각 다릅니다. 다르게 업로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또 제어를 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리셋 CSS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임시 작업이에요. 마진형 리스트 스타일 none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보더 none 해서 기초적인 리셋 작업을 했고요. 이제 전부 다 붙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CSS 밑으로 내리고 이 전체를 덮고 있는 랩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정중앙에 배치를 시킬 거예요. 12805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진 0에 오토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좌우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좌우 배치가 되려면 행 배치라는 얘기인데 어떤 건 우좌가 되고 어떤 건 좌우가 됩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행 배치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리스트, img 리스트 클래스를 잡고요.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li 요소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다 라고 만들게 되면 플렉스 기준으로 한 자식 즉 이 div 두 개는 행 배치가 각각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박스를 만들면서 배치를 좀 시킬 건데요. 이미지 리스트 img 요소를 따로 잡고요. 여기에 기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위에 사각형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만 제 힌트를 좀 가져갈게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보더 레디우스랑 배경값을 따로 가져가겠습니다. REM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픽셀로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을 한번 볼까요? HTML 기준점이 현재 10픽셀 기준이네요. 그러면 현재 10분의 1 크기이기 때문에 580 정도 픽셀이 될 것 같고 높이는 280의 픽셀이 될 것 같네요. 보더 레디우스는 현재 30 픽셀입니다. 10분의 1이기 때문에 픽셀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다시 미리 보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젠 이 이미지가 각각 모두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기준으로 가로 크기를 모두 같게 만들어 줄게요. 현재 474니까 이 안에 있는 이미지는 높이가 가로 크기였죠. 가로 크기가 474 픽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같은 크기가 나오겠죠. 참고로 이런 거 디자인 작업하실 때 이미지조차도 전부 다 비율적으로 다 같게 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가 실제 이 콘텐츠를 보면 뚫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지션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으로 해서 가운데 배치, 이 이미지에 이 박스에 가운데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앱솔루트가 될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50%에다가 버텀은 0, 그러니까 바닥 부분은 딱 붙게 하고 왼쪽 50%가 갑니다. 그럼 왼쪽 50%를 가게 되면 전체 박스에 이미지가 왼쪽 50% 기준으로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반대쪽으로 해줘야 돼요. 그 크기의 반만큼을 하는 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축의 마이너스 50%입니다. 이 마이너스 50%라는 건 본인 크기의 반이라는 겁니다. 이거 474의 반. 그래서 미리 보기를 다시 하게 되면 전체 영역에 왼쪽이 50% 왔지만 그게 문제죠. 렐러티브가 없다. 포지션의 기준은 회색 박스가 기준입니다. 이 이미지의 기준은 회색 박스는 바로 이 녀석이었어요. 그럼 얘한테 포지션 렐러티브까지 주게 돼서 이렇게 맞춰주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얼굴이 파묻혔죠. 파묻힐 수밖에 없는 게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파묻힌 거라서 우리가 여백을 충분히 한번 줘볼게요. 이 랩 부분에다가 여백을 200픽셀을 위아래로 여백을 크게 줘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우로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박스와 박스 사이에 여백이 좀 존재했습니다. 현재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에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li와 li 사이에 여백이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 li의 인접 형제를 패딩을 위로 한 50픽셀 정도 줘볼까요? 임시로 더 줘야 될 것 같네요. 한 8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요 밑에 크기도 또 다른 것 같네요. 세 번째도 여기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세 번째 이미지만 좀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좀 이따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우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 박스도 왼쪽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박스를 떨어뜨릴 텐데 현재 이제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요 이미지 왼쪽 텍스트를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죠. 여기가 이미지가고 여기가 텍스트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이 즉슨 1, 3, 즉 홀수. 홀수는 왼쪽 이미지 배치, 짝수는 오른쪽 이미지 배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li의 nth child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li의 nth child 해서 odd 홀수는 현재 위치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는 이유가 텍스트와 이미지 여백을 줄 거예요. 텍스트 기준으로 오른쪽 여백을 주게 되면 왼쪽 여백을 주게 되면 홀수만 들어가게 되고 짝수는 오른쪽으로 여백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라고 하면 이 li 안에 있는 요 텍스트죠. 여기에서 리스트 img 리스트 텍스트는 패딩이 왼쪽으로 30픽셀만 임시로 주겠습니다. 자, 왼쪽으로만 갔고 얘는 안 갔죠. 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제를 해서 Alt Shift 방향키로 복제를 해서 2분은 짝수죠. 짝수일 때는 패딩을 오른쪽으로 줄 거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여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두 개 배치도 달라야죠. 배치를 다르게 하려면 코딩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짝수는 순방향, 얘는 역방향 또는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우리가 여기 li에 플렉스를 썼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리스트 텍스트냐, 리스트 이미지냐,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li의 자식은 리스트 이미지냐, 리스트 텍스트입니다. 그럼 자식을 오더로 통해서 플렉스의 오더를 통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2분일 때에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2분의 리스트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2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오게 되고 두 번째 온다는 거죠. 자,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좌우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여백이 나오는 거죠. 텍스트 오른쪽 정렬이 좀 더 깔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오른쪽 정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라인 right로 가게 되면 오른쪽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왼쪽 설명, 오른쪽 설명. 자, 다음에 요즘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브라우저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봐야 되죠. 이제 배치는 다 끝났으니까 줄어들었을 때 다 같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텍스트만 쪼그라들고 이미지는 고정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예 반응 자체가 없죠. 이 반응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진형 오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마진형 오토 자체를 반응할 때 미디어 쿼리를 타블렛 버전과 제가 모바일 버전 두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민 위드스가 700까지 할까요? 700 픽셀. 그리고 맥스 위드스가 1000 픽셀이라고 가상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를 넣는데 이 미디어 쿼리에서 랩은 타블렛 버전에서는 위드스는 100%로 갈 거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넓게 있다가 1000 픽셀 이하가 되게 되면 이제 1000이 곧 들어오죠. 1000 픽셀 되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같이 쪼그라들죠. 근데 1000 픽셀 너무 먼 것 같아요. 제가 한 1500부터 좀 반응을 오게 하겠습니다. 1500에서 1000 사이는 타블렛이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1500에 1000 사이게 되면 100%로 바뀝니다. 옆으로 딱 붙죠. 좌우 여백 살짝 줘볼게요. 지금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왼쪽에 오른쪽에 여백을 주고 박스 사이즈를 주면 되겠죠. 퍼센트와 패딩은 위드스와 패딩은 서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특히 좌우 여백이죠. 좌우 여백은 가로 크기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자동 빼기를 해주려면 박스 사이즈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1500 이하가 되면 좌우 여백이 생기면서 되고 그리고 오른쪽도 꽉 차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야 될 것은 텍스트는 꽉 차게 만들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사실 가운데 정렬해서 계속 가다가 여기에서 계속 여기까지 계속 가운데 정렬인데 여기도 가운데 정렬 기준이 바뀐 거예요. 여백이 아니라. 이런 똑같이 만약에 만들려면 여기서 요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 크기를 예를 들어 1000 픽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이 가운데 정렬만 계속 유지돼요. 이렇게 가다가 가운데 정렬되면 다시 가운데 정렬 또 됐죠. 가로 스크롤도 없죠. 이 상태에서 줄어들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좀 아까 다른 방법을 썼었네요. 다시 관찰해서 보면 가운데 정렬 작아지고 다시 가운데 정렬 또 작아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텍스트가 줄어들면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가운데 정렬은 없어지고 위드스가 1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단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미디어 쿼리를 모바일일 때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코드는 필요 없고 자, 이건 타블렛 코드고 민 위드스가 0픽셀부터 999까지 그 다음 1000픽셀이니까 이 상태까지 작업을 하고요. 임시로 주는 겁니다. 요거는 그 기준을 이럴 때는 가로가 100%의 여백을 주겠다라고 보게 되면 자, 가운데 정렬 됐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더 줄였어요. 그 다음에 더 작아지면 이제 가로 100%가 되면서 점점 줄어들죠. 이제 문제는 줄어들었을 때 이미지는 고정이어야 되고 텍스트만 줄내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미디어 컬이 모바일일 때죠. 모바일일 때는 플렉스가 텍스트는 1이고요. 그리고 얘는 고정값을 주셔야 됩니다. 가로 크기를 고정값. 얘라는 것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지 설정한 것 중에 가로가 580이 있어요. 그러면 플렉스 1만 주면 됩니다. 가로 크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요 텍스트에 대해서는 바로 플렉스 1을 준다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정의한 건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요 밑에서 해볼까요? 요 밑에서 미디어 컬을 주고요. 요 텍스트에 대해서 요 텍스트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NTH 차일드가 필요 없죠. 바로 모바일로 가게 되면 요 텍스트 영역 자체는 플렉스 1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만 명시하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갔어요. 가운데 정렬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1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만 또 줄어들죠. 텍스트만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이 부분 다시 보게 되면 텍스트 줄어들다가 일자로 떨어지죠. 이 부분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이미지가 한 번 더 작아지긴 해요. 이미지를 작아지는 건 따로 사이즈만 조절하시면 되니까 큰 스킬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스킬들만 하는 겁니다. 가운데 정렬 전체 해주고 한 번 더 가운데 정렬 다시 해주고 가운데 정렬 풀어주면서 플렉스 2를 주기 때문에 가로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꽉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꽉 차면서 자동 줄여내면 되죠. 더 이상 같다 싶었을 때 이제는 모바일 화면에서 이제 더 작은 모바일이죠. 총 4단계인 것 같, 3단계에서 4단계인 것 같네요. 좀 더 작은 모바일, 좀 이쯤 약 800픽셀 쪽에서 이제 다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800픽셀이라는 거에서 0에서 800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801이라고 하겠습니다. 801까지는 이 반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렉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제거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0에서 800 사이는 플렉스가 아니라 블록으로 가겠다. 그러면 블록으로 가게 되면 이 패딩, 오더 부분이죠. 오더 영향이 아예 없겠죠. 그리고 플렉스 1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줄어들다가 다시 다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텍스트 오른쪽 여백이 아니라 좌측 여백이 가야 되고요. 위아래 여백도 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게 떨어졌을 때 요 미디어 컬을 다시 복사해서 변화한 부분 아래에다가 놓을게요. 요 이미지에 대한 크기는 100%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 여백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따로 가져오셔서 여기에 이 부분에 가로 크기만 100%가 될 거고요. 높이는 그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운데 정렬이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딩이 각각 들어있는데 이 텍스트 패딩도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 정의한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정의를 리스트를 해서 패딩을 모두 초기화하는데 위아래 여백이 이미지와 텍스트의 여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로 여백을 좀 더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로 다시 한번 재정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정렬도 있었거든요. 자, 위아래 여백이 됐고요. 아래도 좀 더 줘볼까요? 아래도 이렇게 위아래 여백 주고요. 자, 이 부분이 왼쪽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가 안 되어 있죠. 패딩도 여기 안 빠졌어요. 패딩을 왜 안 빠졌느냐? 이 선택자 때문에 그래요. ODD 여기서 2분,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ODD와 2분 부분을 이 두 군데 같죠? 여기 텍스트, ODD에 대한 텍스트고 2분에 대한 텍스트예요. 그럼 모든 NTH 차일드에 대한 여기서 선택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 초기화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자를 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요 한 개만 복사하면 되겠네요. 요 한 개를 복사를 해서 이 곳에 모두 다 넣는 거죠. ODD와 그리고 2분은 모두 다 요 코드가 들어갈 거다. 선택자가 같기 때문에 선택자가 같으면 뒤에 있는 게 우선시가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위아래 여백으로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는
지금 패딩 80 여기와 여기 패딩까지 들어갔는데 이 앱솔루트 때문에 사실 이미지가 좀 더 크면 돼요. 머리가 더 튀어나오면 패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부분이 좀 약간 문제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텍스트 정렬은 다 끝나고 여백은 다 동일하네요. 여백도 잘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이미지만 따로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둘러보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가운데 정렬이 있었다. 그래서 전체 가운데 정렬이 들어가는데 텍스트가 BR을 쳐서 그러네요. 가다 말아서 BR 쳐서 좀 오른쪽에 삐뚤어져 보이긴 하지만 BR 안 치고 꽉 채워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 전체 마진형 오토 자체를 너무 크게 주다 보니까 영역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은 크게 마진용 오토 잡았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진용 오토 잡았다. 다음에는 줄어들면서 마진용 오토 사라지고 가운데 정렬을 100%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얘는 가로 크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텍스트 부분에 한해서 플렉스 1로 만들어 주게 되면 텍스트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내려가지만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와서는 전부 다 줄내림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플렉스로 제어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줌으로써 블럭이 어디 있죠? LI에 디스플레이 블럭이 들어가야죠. 여기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면서 다 떨어지고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성화되지 않도록 부모가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오더가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렉스의 오더를 통해서 좌우 배치를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체가 행으로 배치이기 때문에 블록만 하더라도 전부 다 열로 다 떨어지는 형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디어 커리를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데 몰아쓰고 어떤 데 따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별도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CSS로 작업을 했지만 본래는 SAS를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분리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랩은 랩대로 따로 관리하게 되고 LI는 LI대로 따로 관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은 콘텐츠대로 따로 관리하는 형태를 제가 CSS 안에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는 전부 다 구조화돼서 CSS를 다 분리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사스를 사스상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좀 코드 형태가 기존 영상과는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보셔야 되고 이 랩은 랩대로 보셔야 되고 NTH에서 잡았던 것은 이 NTH 내에서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반응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범위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LI 인접 형제 이미지 따로 잡아주고 이미지 재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 밑에 다시 한번 미디어 쿼리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제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응형 콘텐츠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지그재그로 작업하는 거 각각 클래스 따로 주게 되면 이게 4개일 경우 이미지가 5개일 경우 이럴 경우마다 클래스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귀찮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NTH 차일드의 ODD냐 이분을 활용을 해서 지그재그로 표현하는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선택자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응 시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는지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디스플레이 블록의 특징만 알고 있더라도 이게 자동 행 배치가 되는지 자동으로 열 방향으로 다 떨어질지를 코드 한 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